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범의 진주입니다. 어느덧 싱그러운 초록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굳게 닫힌 문도 활짝 열고 꽃바람의 향기도 맡아보고 푸른 산의 흙도 밟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 싱그러운 초록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가 부릅니다. 초록. 세상 모든 색깔들이 초록으로 변해 있던 걸 어제쯤엔 누군가 또 말하겠지. 사랑해서 변한 거라고 웃으면서 발그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 너의 눈빛이 아른거려 어리숙한 말 주변에 몇 자 적어본 나의 마음을 불러볼까. 초록빛 그대 다시 너를 물들이게 해. 복연낭만이라 할지는 몰라도 알아줘. 아름다운 밤하늘처럼 초록빛 그대 다시 나를 새로워지게. 혹여 농담이란 말 할지 몰라도 믿어줘.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단 걸. 누군가 또 말하겠지. 사랑해서 변한 거라고 웃으면서 발그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 너의 눈빛이 아른거려 어리숙한 말 주변에 몇 자 적어본 나의 마음을 불러볼까. 초록빛 그대 다시 너를 물들이게 해. 혹여 낭만이라 할지는 몰라도 알아줘. 저 아름다운 밤하늘처럼 초록빛 그대 다시 너를 새로워지게. 혹여 농담이란 말 할지 몰라도 믿어줘.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단 걸. 초록빛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와 함께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다양한 그림책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 머쉬의 말랑말랑 더하기, 앵과 꿈달의 옛이야기 극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번 코너는 다양한 그림책 소식을 전하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머쉬님. 네, 안녕하세요. 머쉬입니다. 말랑말랑 더하기 코너에서 요즘 꿈달님과 머쉬님이 칼테코 수장작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저 정말 잘 듣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도 인기 많은 그림책들이 5, 60년대 수상작이라는 걸 알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오래된 책이라서 놀라셨죠. 네. 지난번에 꿈달님이 1960년대 수상작을 소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964년 칼데코 수상작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사실 한 80년대쯤이 아닐까 싶었는데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마 그 책은 앞으로도 영원히 읽힐 그림책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림책인데요. 성인이 되고 그림책을 좀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그림책 입문서처럼 저는 읽었던 기억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럼 꿈달님이 1960년대 수상작까지 소개하셨으니까 오늘은 머시님이 70년대 수상작 소개해 주시겠죠? 네, 오늘은 1970년대 어떤 그림책들이 칼데콜을 수상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33회가 되겠네요. 1970년 수상작은 윌리엄 스타이그의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조약돌입니다. 와, 이거 윌리엄 스타이그 고전 그림책 공부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또 너무 좋아하는 그림책이라 저도 좋아하는 그림책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전집 시리즈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책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인기가 많죠. 윌리엄 네. 스타이그 책은. 자, 이 윌리엄 스타이그 작가는요. 그림책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 뉴요커지에 만화를 연재했던 경력이 있대요. 네네. 그래서인지 그림이 만화처럼 생동감 있으면서도 너무 재치 있는 그런 카툰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 작품 몇 개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빠와 피자놀이, 부르퉁한 스핑키, 멋진 뼈다귀, 장난감형, 슈렉 등이 있죠. 와, 이거 모두 대표작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한 권만 고를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윌리엄 스타이그의 그림책은 그림도 재밌지만요. 이야기의 서사가 흥미롭고 풍성하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70년 수상작인 이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조약돌 책이요. 내용이 조약돌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당나귀 실베스터가 어느 날 요술조약돌을 줍는데 실수로 그만 바위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빨리 읽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윌리엄 스타이그 책들은 하나씩 다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다른 수상작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가치봄에서 북큐레이션한 윌리엄 스타이그 작가 전시가 어진 그림책 도서관에서 5월 한 달간 있으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1971년 수상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게일 헤일리의 이야기라는 책으로요. 아프리카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 거미사람 아난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은 목판화로 그려져서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모습과 색감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네, 72년 수상작은 노니 후그로지안 글 시공주니어에서 출판한 꼬리를 돌려주세요입니다. 아, 이게 무슨 누구의 꼴일까요? 또 표지를 보니까 여우가 주인공인가 봐요. 그렇죠. 여우 꼬리가 잘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작가인 노니 후그로지안은 아르메니아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고향의 옛 이야기들을 그림책으로 많이 그렸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이 시기 1970년대는요. 강렬한 서사 구조를 가진 전 세계의 옛 이야기들을 새롭게 해석한 그림책들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상을 많이 받았어요. 아, 지금도 여전히 옛 이야기들은 그림책으로 또 영화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수상작들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부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저 바람에 노을빛 내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과 한밭 FM이 함께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1973년 수상작은 어떤 그림책인가요? 네, 73년작은요. 아를린 모젤 글 블레어 렌트 그림의 별나게 웃음 많은 아줌마입니다. 아, 그 책 저 들어봤습니다. 아, 기억하세요? 네, 앤님이 진행하는 옛 이야기 극장 티키티키 템보 그 작가 맞죠? 맞습니다. 네, 쌀떡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줌마가 어느 날 땅에 떨어져 끝없이 굴러가는 떡을 쫓아 지하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머신님이 소개하셨잖아요. 제가 네, 이야기를 줄거리를 소개했었죠. 네, 저 그거 들으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네, 그 두 작가가 쓴 책이 73년에 칼데콧 메달을 받았더라고요. 꼭 읽어보세요. 너무 네.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74년 작품은요. 마고 제마크의 더피 앤 더 데빌인데요. 마고 제마크의 다른 책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책은 번역본을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 1975년 수상작은 제럴드 맥더머트의 태양으로 날아간 화살입니다. 아, 드디어 아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익숙한데 매우 독특한 화풍의 책이라 기억에 남아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책 역시요. 뉴멕시코의 푸에블로 인디언 설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신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소년이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구조의 옛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이 제럴드 맥더머트의 현대적인 그림으로 전혀 새로운 그림책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아, 저는 읽으면서 상징적인 그림과 구성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구조적인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새로운 그림이어서 칼데콧상을 받았던 듯 싶습니다. 지금 봐도 무척 새롭고 독특한 책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다음은 1976년 수상작인가요? 네, 그런데 1976년, 77년 수상작을 동시에 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두 해에 칼데콧상을 같은 작가가 연이어 수상했기 때문이죠. 아,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연이어 2번이나 수상했던 작가라니 작가가 정말 궁금합니다. 두 명이에요. 네. 리오 딜런, 다이앤 딜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부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뉴욕에 있는 파슨스 디자인 학교에서 만난 두 사람은요. 로맨틱한 스토리가 있어요. 처음엔 라이벌이었다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너무 멋진데요. 네. 네, 결혼하고 광고일부터 시작해서 50년간 쭉 함께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해요. 50년이나 함께 했다니 정말 네, 대단한 부부 멋지죠? 사랑입니다. 네. 도서관을 쓴 데이비드 스몰과 사라 스튜어트 부부처럼 네. 부부 혹은 형제 자매가 작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딜런 부부는 정말 잘 맞았나 봐요. 50년이나 함께 하다니. 그죠? 그리고 또 연이어 칼데콧상을 받은 작품을 쓰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죠. 네. 네, 두 사람은 1976년에 모기는 왜 귓가에서 앵앵거릴까라는 작품으로 그리고 77년에는요. 아샨티족 대 줄루족이라는 작품으로 칼데콧을 수상합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쉽게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서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아샨티족 대 줄루족이라는 그림책은 국내에 출간되지 않아서 저도 아주 어렵게 이미지를 찾아봤습니다. 네, 모기는 왜 귓가에서 앵앵거릴까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듯한 이국적인 이미지가 돋보이고 네. 또 동물과 모기 등이 생생하면서도 새롭게 표현된 그림책이었죠. 맞아요. 이야기도 너무 재밌어요. 서아프리카의 옛 이야기라고 써있던데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이 두 작가는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이제 문화나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책으로 표현한 작가들인데요. 네. 아샨티족 대 줄루족이라는 그림책도요. A부터 G까지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아프리카의 고유 단어를 이용해서 아프리카 종족의 특성 그리고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소개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미지 어렵게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네. 네, 봤더니 마치 영화처럼 정말 생생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한 그림으로 아프리카 26부족, 알파벳이 26개니까 네네. 그에 맞게 아프리카의 26부족의 문화를 잘 그려냈더라고요. 두 작가의 지속적인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칼데콧이 2년 연속으로 답한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찾아보고 싶은 궁금하시죠? 책이네요. 네. 아샨티족 책은 우리나라에도 정말 소개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네. 나머지 수상작들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978년 제41회 수상작은요. 피터 스피어의 노아의 방주 책이고요. 네. 1979년은 폴 고블의 야생마를 사랑한 소녀
작품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뭐 성경 이야기를 기반으로 글 없는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책인데요. 네. 이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스케일, 막 생동감, 그림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네, 크리스찬인 저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어떻게 풀어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마지막 폴 고블 작가의 야생마를 사랑한 소녀 그림책도 제목이 또 옛 이야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촉이 좋으신데요. 맞습니다. 폴 고블 작가는 영국 태생으로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하는데 이민 온 후에 인디언 문화에 심취해서 평생 그들을 연구했다고 하네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인디언 부족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그려낸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역시 이것도 출간되지 않아서 원서책을 지금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미국의 대평원을 배경으로 인디언들의 유목 생활과 그리고 말, 뭐 기타 등등 자연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매우 독특한 어떤 표현으로 그렸습니다. 네, 인디언을 사랑하는 작가의 시선이 또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숨가쁘게 달려온 1970년대 칼테코 수상자 소개였습니다. 재밌고 유용한 칼테코 수상작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머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디오가 부릅니다. 로즈. 먼지 없는 파란 하늘 위로 바람 따라가는 구름처럼 멀리 가지 말아요 그대로 머물러줘 my baby 내 맘에 매일 봄날 같은 그댄 예뻐요 좋아요 어떻게 하면 내게 올까요 이러는 내 모습이 쑥스럽고 간지러워도 어쩔 수 없죠 그댈 사랑해요 baby 눈 뜨면 생각나는 사람이 그대란 걸 그대는 알까요 모른 채 하지 마요 다 알고 있잖아요 oh maybe baby 매일 봐도 그댄 예뻐요 좋아요 어떻게 하면 내게 올까요 이러는 내 모습이 쑥스럽고 간지러워도 어쩔 수 없죠 내 사랑이 돼요 baby 동네 꽃집을 찾아 그대에게 주고 싶은 꽃 아무리 고민해도 아는 꽃이 장미밖에 없어 용기 내 한가득 품에 담아 그대에게 가고 있어요 장미보다 그댄 예뻐요 사실은 말로 표현을 잘 못해요 이러는 내 모습이 쑥스럽고 간지러워도 어쩔 수 없죠 오늘부터 우린 lover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입니다. 세종 FM 98.9MHz와 한밭 FM 93.7MHz에서 방송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옛 이야기 극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와라 뚝딱 이야기 장소 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꿈달입니다. 이야기 장소 앤님과 꿈달님이 함께하는 옛 이야기 극장. 벌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또? 아니에요. 활기 넘쳐요. 네. 앤님 오늘은 어떤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네, 시작 전에 호랑이가 나오는 옛 이야기 그림책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유독 호랑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진주님은 혹시 재밌게 읽은 호랑이 그림책 있으세요? 아우, 너무 많죠. 저는 그 중에서도 서현 작가의 호랭떡집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재밌죠. 네, 옛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치 옛 이야기를 읽은 것처럼 흥도 나고 익살스러운 호랑이도 만나볼 수 있어서 재밌어요. 옛날 옛적부터 떡 좋아하던 호랭이가 떡집을 차리고 지옥의 염라대왕 집으로 생일떡을 배달 가는데요. 이런 설정부터가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네. 네. 그쵸. 흥미진진하죠. 호랑이 사장님 생일떡 배달하러 가는 길이 또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네. 네. 지옥에서 활개치는 요괴들하고 옥신각신하는 모습도 재밌고요. 네. 저는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한 그림책 중에서 강혜숙 작가의 호랑이 생일날이었다를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속에 나온 호랑이를 아주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는 책이에요. 골라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부패처럼요. 네, 맞아요. 이 책도 정말 재밌어요. 네, 저도 이 책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그림책을 처음 봤을 때는 색감을 보고 반했었어요. 보통 우리가 호랑이 이야기 그림책이라면 호랑이 색을 생각하고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데 호랑이 생일날이렸다 표지는 핫핑크색, 이 호랑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림책 속에도 화려한 색상의 호랑이 이야기가 제 편견을 좀 깨면서 독특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앤님은 추천해주고 싶은 호랑이 옛 이야기 그림책 어떤 게 있을까요?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는 워낙 재밌는 책도 많고 또 옛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림책도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혁배 작가의 오누이 이야기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그 미나 느낌의 한국적인 그림으로 재탄생시킨 이혁배 작가의 솜씨가 아주 돋보이는 책이죠. 어느 이야기는 그림이 정말 예술이죠. 맞아요. 세로로 긴 판형에 옅은 살구빛으로 있죠. 호랑이 무늬를 새긴 표지도 인상적이고 네. 네. 전체적으로 쪽빛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색감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색감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호랑이 표정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익살스러운데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좀 어리숙해 맞아요. 보이고 귀여운 구석이 있는 우리가 미나 속에서 자주 보던 그런 모습의 호랑이인데요. 저는 리듬과 운율이 살아있는 대화체 문장도 지루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앤님이 말씀하신 이혁배의 오누 이야기뿐만 아니라 호랭떡집, 호랑이 생일날이렸다 등 다양한 호랑이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호랑이 생일날이렸다는 어르신들도 재밌어 하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읽으면 더 좋겠어요. 네, 어르신들도 재밌어 네. 하시더라고요. 앤님, 오늘 함께할 옛 이야기 그림책은 그럼 오누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추천은 오늘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옛 이야기 극장과 함께할 책은 바로 금강산 호랑이입니다. 아, 금강산 호랑이도 호랑이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림책이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금강산 호랑이 만나보겠습니다.
것보다 제일 중요해 너의 마음이 더 고민하지 말고 오늘을 위해 살아가야지 지금을 위해 우린 이렇게 함께 있지 미련 끝없이 펼쳐 있어 for you The feeling of you 어둠이 겨는 새벽으로 비를 밀어낸 하늘 위로 for you The feeling of you 조용필이 부르는 Feeling of You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랑말랑 그림책 옛 이야기 극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금강산 호랑이는 꿈달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금강산 호랑이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권정생 작가가 새롭게 쓴 글인데요. 네. 여기에 정승각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만든 그림책입니다. 2017년 길벗 어린이에서 출간됐고요. 두 분이서 작업을 2000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장장 17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아, 17년이나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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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거리를 소개하자면은 옛 이야기다 보니까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그런 얘기고요. 네. 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던 유복이가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찾아 복수를 하러 갑니다. 떠나기 앞서 열심히 무술 수련도 하고요. 어머니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수를 갚으러 떠나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유복이의 모험과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겠는데요. 네. 네. 권정생 작가의 강아지똥도 정승각 작가가 그림을 같이 그리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권정생 작가의 황소 아저씨, 오소리네 집 꽃밭도 정승각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런데 권정생 작가가 금강산 호랑이가 완성되는 걸 못 보고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죠. 네. 오래 살아 계셨으면 더 많은 두 분의 작품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글 작가, 그림 작가가 찰떡궁합이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네. 이 두 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권정색 작가와 정승각 작가는 서로의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앤님이 들려주시는 옛 이야기 극장 금강산 호랑이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금강산 호랑이. 유복이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너희 아버지는 네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단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이름난 사냥꾼이었지. 100걸음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바늘도 화살로 맞출 수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 금강산에서 온 큰 호랑이가 마을 사람을 10명이나 잡아먹었단다. 아버지는 그 호랑이를 없애야겠다 결심하고 혼자서 금강산으로 갔지.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어. 산만큼이나 큰 호랑이한테 당하고 말았단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난 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먹었지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원수를 꼭 갚겠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활도 쏠 줄 모르잖니.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습을 하겠어요. 그날부터 유복이는 오직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훈련을 했지요. 산꼭대기를 달려 올라가고 커다란 바위를 굴려보고 활쏘기를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유복이는 아주 튼튼해졌어요. 키도 크고 팔다리에 힘이 올랐어요. 활쏘기도 잘했고요. 유복아,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을 해보자꾸나. 어머니는 유복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는 물이 가득 담긴 물동이를 이고 멀리서 걸어왔어요. 유복이는 먼 데서 활을 쏘았어요. 쨍! 소리가 났어요. 물동이 한가운데에 구멍이 났어요. 물줄기가 쫙 뻗쳤어요. 유복이는 얼른 진흙덩이를 화살 끝에 꽂아놓고 쏘았어요. 뚫어졌던 구멍이 감쪽같이 막혔어요. 쏟아지던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인가요? 네, 아쉽죠. 정말 뒷얘기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제 재밌어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앤님이 들려주시는 옛이야기 극장 금강산 호랑이였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영화 로키 3 OST 중에서 서바이버,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듣겠습니다. Rising up, back on the street. Did my time, took my chances. Went the distance, now I'm back on my feet. Just a man and his will to survive. So many times it happens too fast. You trade your passion for glory. Don't lose your grip on the dreams of the past. You must fight just to keep them alive. It's deep, eye of the tiger. It's the thrill of the fight. Rising up to the challenge of our rival. And the last known survivor stalks his spread in the night. And he's watching us all with the eye of the tiger. Face to face, out in the heat, hanging tough, staying hungry. They stack the odds, still we take to the street for the kill, with the skill to survive. It's deep, eye of the tiger, it's the thrill of the fight, rising up to the challenge of our rival. And the last known survivor stalks his prey in the night, and he's watching us all with the eye of the tiger. Rising up, straight to the top. Had the guts, got the glory. Went the distance, now I'm not gonna stop. Just a man and his will to survive. It's deep, eye of the tiger. It's the thrill of the fight. Rising up to the challenge of our rival. And the last known survivor stalks his prey in the night. And he's watching us all with the eye of the tiger. 여러분은 지금 말랑말랑 그림책 옛이야기 극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들려주신 부분이 유복이가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열심히 활쏘기 훈련하던 장면이었죠. 네, 맞아요. 활쏘기뿐만 아니라 삐죽삐죽하게 솟은 대나무 그루터기 위를 구르기도 하고 또 자기 키만큼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올리기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수련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난 뒤 유복이는 아버지를 죽인 호랑이를 잡기 위해 금강산으로 떠납니다. 그림책에 보면 이 떠나는 장면이 네. 정말 멋지게 표현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겹겹이 굽어 있는 그 산등성이 모습을 푸른빛으로 번지는 느낌으로 그렸는데 네. 수묵화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정말 멋있는데요. 이 꿈달님이 말씀하신 장면뿐만 아니라 금강산 호랑이에 나온 모든 장면들이 웅장하고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림 하나하나에 이 정승각 작가가 온 정성을 쏟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작품을 그리는데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도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작가가 오랜 시간 고민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정승각 작가의 오랜 고민이 묻어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책의 그림은 전통적인 요소가 잘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유보기를 놀리는 동네 아이들 모습을 그리는 장면도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입은 옷에 한자가 새겨져 있어요. 네, 이거는 이게 콜라주 느낌이 나요. 네, 그렇죠. 맞아요. 왼쪽 페이지 또 위쪽에 보시면 누워있는 훈장님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이들 얼굴은 익살스러운 도깨비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도깨비 그쵸.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색깔도 그 부분은 강하게 써서 그 도깨비 같은 표정이 더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눅 들어있는 유복이 모습은 반대로 무채색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더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승각 작가의 그림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 하나씩 뽑아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애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뭐 사실 모든 그림이 다 좋았지만 금강산 호랑이 마지막 쯤에 어머니가 정화수 떠놓고 신령님께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비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멋지죠. 이 전체적으로 약간 초록빛, 녹슨 초록빛이 도는 그런 색감인데 그림이 아주 아름다웠거든요. 네. 그 왼쪽에는 소나무가지가 드리워져 있고 또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주 간절하게 두 손 모아 비는 장면이에요. 네. 아마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라면 이 장면에서 울컥하실 텐데요. 네. 우리의 전통을 잘 담아낸 그림이기도 하고요. 또 꿈달님은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지금 좀 전에 애님이 읽어주신 그 부분인데요. 네. 네. 풋포수 마시면서 수련하는 네. 그 장면이요. 네네. 보통 무협 영화를 보면은 이제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주먹 단련하고 그 산도 막 올라가고 맞아요. 네, 그런 수련들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수련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폭포 장면 같은 데서 네, 맞아요. 명상을 하면서 끝납니다. 네, 이제 수련이 다 마쳤다 네, 이거죠. 맞아요. 네. 그런 모든 수련 과정이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있고 그 가운데 근육질 상남자가 된 유복이가 폭포를 맞으면서 이제 그 수련을 딱 맞아요. 끝내면서 일막을 끝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유보기가 네. 달라집니다. 네, 저 맞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유복이가 또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호랑이를 잡으러 떠나는 길에 오두막에서 만난 할머니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잖아요. 네. 그 시험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때 유복이가 시험을 통해서 또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이 할머니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누군가 또 유복이를 도와주려고 변신한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할머니가 산신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이런 산신의 생각을 좀 존재였죠. 해봤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뭐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정승강 작가는 금강산의 느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해요. 숟가루를 악유에 개거나 아크릴 보조제를 섞어서 나무젓가락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한지는 두터운 합지를 썼고요. 그리고 먹성 그림 위에 조금씩 옛날 책을 찢어서 약간 콜라주 기법으로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 질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 작가의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앤님과 꿈달님이 함께하는 옛이야기 극장 금강산 호랑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래 생각했었어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도 좋을 것 같다고 내겐 특별할 게 없는 날에도 쏟아지는 햇살 아래로 두 눈 가득 날 담아준 너 숨차게 달린 수많은 날이 모두 너를 향한 길이라고 영원하길 바래 지금 이대로 너에게로 I'm beautiful life 네가 있어 beautiful life 외칠 때마다 울려 퍼지게 너에게 닿을 수 있게 beautiful life
my beautiful life 오로지 너만 채울 수 있어 지금 이 순간마저 beautiful life 벅찬 마음을 끌어라 더 바라지 않아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줘 my love oh love my love 대성이 부르는 뷰티풀 라이프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랑말랑 그림책 옛이야기 극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호랑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호랑이가 나오는 옛이야기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왜 유독 호랑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옛날부터 호랑이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단군 신화에도 보면 호랑이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호랑이가 몸집도 워낙 크고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일제시대 이후로 호랑이가 거의 사라졌지만 이전에는 호랑이가 워낙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어서 무섭기는 하지만 또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호랑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흔한 건 아니고요. 중국이나 인도에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호랑이 주 서식지가 이쪽 아시아라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그 인간에게 위험한 해로운 동물을 제거한다는 해수 구제 정책을 벌였거든요. 네. 해수 이제 해로운 동물로 이 호랑이가 지정이 되면서 이제 네. 사냥의 대상이 됐죠. 네. 막 그때 많이 멸종이 됐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사실 호랑이는 우리 민족 이제 그림에 보면은 되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익살스러운 그런 네네. 친근한 네.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뒤로는 좀 무서운 호랑이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옛날 그림에서 보면 호랑이는 무섭다기보다 저희가 익살스러운 모습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호랑이 모습이 더 친숙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민화 속에 나오는 약간 장난기 섞인 그런 호랑이 모습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꿈달림 이야기 들으면서 일본인들이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뭐 이윤을 남기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호랑이가 우리 민족의 혼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잔인하게 그렇게 사냥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네. 그리고 뭐 당시에 우리 문화의 상징이 되는 것들은 모두 없애려고 했잖아요. 무궁화도 그렇고. 아, 그렇죠. 맞아요. 우리 문화를 지켜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강산 호랑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이런 옛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바람이에요. 민들레는 민들레를 쓴 김장성 작가가 네. 그 한 말 중에서요. 옛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특별히 마셔본 기억은 없으나 꾸준히 숱하게 마셔온 정신의 물 같은 것이라고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대대로 이어져 오는 옛 이야기가 담고 있는 보편적 가치고 전통이지 않을까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네. 우리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도 사실 이렇게 옛 이야기 극장을 통해서 네. 옛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니까 네. 더 열심히 하겠죠.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네. 뭐 금강산 호랑이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그림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 그림책 정말 많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또 옛 이야기 극장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런 깨알 홍보 아주 좋습니다. 네, 홍보해야죠. 네. 네, 오늘은 또 강렬하고 웅장한 일러스트로 아름답게 그려낸 금강산 호랑이로 옛 이야기 극장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앤님, 꿈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진 것 같이 슬프다가도 어느 날은 찢어지게 웃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늘 과하고 사랑은 속수무책이고 좌절은 뜨겁습니다. 불안과 한숨, 농담과 미소가 뒤섞여 제멋대로 모양을 냅니다. 우리는 아마도 지금 청춘의 한가운데 있나 봅니다. 너의 성장통이 얼마나 아픈지 나는 압니다. 드라마 25, 21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춘의 한가운데서 뜨겁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뜨거운 우리의 청춘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세종FM 말랑말랑 그림책 유튜브 채널과 같이봄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획대본 그림체 활동가들 같이봄, 편집기술 박민정, 연출의 같이봄, 그리고 저는 말랑말랑 그림책 DJ 진주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세요.